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스레드라는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거죠. 텍스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제가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SNS를 보다가 자료죠. 그래서 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대학교, 그래서 네이처 인덱스 순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발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발표치의 최상위 대학교가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은 거의 그 디폴트로 거의 1위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2위 2016년 당시에 스탠퍼드대, MIT대, 도쿄대, 옥스퍼드대, 캠브리지, UC버클 이 부분들에서 놀라운 건 2위부터 8위에 중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4년도 발표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버드대를 제외한 2위부터 9위까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0위부터 미국, 서울대 같은 경우, 한국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위, 한국 카이스트는 이제 76위. 자, 근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거는 스레드의 제 구독자 수가 300명 채 안 됩니다. 근데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고, 좋아요가 잠시만요. 놀랐습니다. 좋아요가 현재 시점 제가 올린 지 한 12시간 채 안 된 것 같은데 31명. 그리고 이제 92명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10명이 이 사진을 공유를 하고 이 내용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했었냐면 중국 딥시크 나온 이유 하면서 자료 이미지를 이제 올렸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아예 이제 무응답이라는 것들이 더 무서운 거죠. 응답을 하는 와중에 저에게 대단히 악플성 메시지를 남기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는 좀 충격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컸죠. 기본적으로 세월대 저 정도라고 주작 아니냐, 하버드대보다 베이징대가 10시간 이상 공부한다, 거의 밥 안 먹고 공부한다, 이런 글들도 있고, 진짜 중국 진짜 못 쉬어야겠다. 근데 이제 몇몇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짱깨 댓글 부대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리스트의 근거가 뭔지 알아보고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네이처 인덱스 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이처 인덱스에 대한 먼저 좀 알려달라 했더니, 네이처 인덱스는 우리 보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고, 네이처 출판그룹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상 저널은 생물학, 제구과학, 물리학 등 분야에서 엄성된 82개의 저널을 기반으로 논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대학과 연구소의 어떤 랭킹, 그래서 주요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력, 이 부분들을 비교한다. 그리고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면 자연계,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 분야, 공학 분야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저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저널 위주다 보니까 기여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의 질적 영향력보다는 양적 평가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다른 지표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역량 비교하는 데 우선이겠다. 자, 근데 이것들을 다 차용하고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이처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에서의 어떤 연구 역량, 그 딥시크를 비롯하여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 삼자, 우리 좀 긴장 좀 하자, 이런 부분을 올렸는데 대단히 놀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을 보게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순위 자체가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주 양반이고요. 쟤네도 반도 믿으면 안 된다. 어디 감히 딥시크 따위로 민국에 비비냐. 저 조사는 못 믿겠다. 제발 정신 차리자.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어디 약주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댓글입니다. 어디 약주하셨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주무셔라. 딥시크 써본 사람은 다 안다, 얼마나 허접한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정경옥 씨 박사라는 분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가?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중국 인구가 10억이고 다들 공부에 미쳐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인도도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글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경호 씨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경호 씨 박사라는 분이 저렇게 근거 없는 자료를 들이대시면서 중국을 빠시면 안 창피하세요? 제가 중국을 왜 빨죠? 네, 그래서 최근 논문 괜찮은 것들은 다 중국에서 쓴 거였고 약조하지 마. 아까 내용들 있죠. 짱게 댓글 부대다. 선전 제대로 하는구나. 누가 믿느냐. 할 거면 좀 성의를 좀 보여라. 쟤네는 반도 믿으면 안 된다. 자,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뭐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제가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이기주의죠.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친중과 친미, 친일 이 부분은 저희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매국적 행동들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영핑이라는 딥시크를 창업한 친구가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학파가 전혀 아니고 그걸 구성을 했던 200명의 친구들이 졸업한 지 1, 2년도 채 안 된 아주 신입사원들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지금 네이처 인덱스가 디스플레이 했던 DP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근데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악플을 받아보기는 좀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워서 내용을 올립니다만 우리 한번 각성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역량, 특히 IT, 이공계, 의대 중심으로의 우선 이 부분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그럼 과학 우선주의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근무 조건, 연봉. 그래서 파격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죠. R&D 기생 삭감하고 뭐 이건 사족입니다만 외상센터 유일한 교육기관인 고대 구로병원의 외상 수련기관이 9억이 없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잘못돼 가고 있죠. 정치는 결국 예산입니다. 정책이고 예산이에요.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의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 남녀관계에서 말씀드릴까요? 여자와 남자를 제대로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럼 결론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나라가 보이는 거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이 자료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시면서 심각성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